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례 30번째 건축법,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등의 진입로 차이. 이번 사례는 개발제한구역이고 집단 취락지구인데 지적도의 도로, 일부가 도로가 아니고 현황이 임야인 상태이고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사유이면 건축허가 시 사용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왼쪽이 개발 부지고 그 가운데 포장되어 있는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도로는 지목이 도로이고 도시계획 예정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이지만 산업단지가 있는 곳인데 지적과 도시계획 도로가 약간 달라서 왼쪽의 개발 부지에 한 1m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사례를 보면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 건축 목적의 형질 변경을 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재량행위로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해서 법원도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사실 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등만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는 일반 개발행위보다 더 재량권이 존중돼야 되는 것이나 이 도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미 건축법 도로 수준의 공도가 되었으므로 이 사유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지적도를 토지용계 확인서를 보면 지목이 도로이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이면서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것은 밑에 153-6번지,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접해 있는 임야인데 얼핏 보면 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적도를 확대해서 보면 이예정도로와 지적도 도로가 약 1m 내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예정도에 딱 안 붙어 있다는 거죠. 자, 이 지적도의 도로는, 지목이 도로인 이 도로는 1974년에 안쪽에, 산업단지 안쪽에 공장을 건축 허가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개설한 도로입니다. 그때 그 개발 허가 당시에도 이 도로에 접한 여러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도로라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당시 개발 허가를 해주면서 아까 기부채납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 특별한 의사표시, 별도의 의사표시 등을 통해서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 허가서나 신청서 등을 보면 그런 배타적 이용권의 포기 또는 제한된 근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미 50년 가까이 주민들이 이 현황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데 1974년부터 지금까지니까 약 50년 다 됐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마을길로 썼을 수도 있고요. 그동안 이 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산업단지 안에 공장의 건축 허가를 하면서 지자체장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건축 허가를 한 것은 허가권자의 잘못입니다. 지정했어야 합니다. 왜냐?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는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만 지정하지 않으라고 돼 있었잖아요. 건축법은 그리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 공장 허가를 하면서 사용 승낙만 받았다고 해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채권적 판단만 해가지고 허가를 한 것은 원칙에 벗어난 것이죠. 지정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에서 건축법 도로 지정은 허가권자의 의무이기도 한데 어떤 허가에서는 도로 지정을 하지 않고 채권적 관계로 건축을 허용하고 어떤 허가에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진즉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했어야 합니다. 물론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없는 상황, 또 지정해서도 도로대장을 만들지 못했던 상황, 또 도로관리대장이 현행처럼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별도로 정리해봐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도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 현황 도로는 76년 2월 1일 전에 개설된 도로이므로 조선시가지 계획령 및 건축법령에 의해서 건축법 도로에 지정 공고한 근거, 즉 행정처분이 없어도 이미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 도로가 된 것입니다. 대법원 2011-2-27332 및 815 판결문에 있습니다. 건축법 부칙에 75년 12월 31일 개정된 부칙에 기존 도로에 대한 경과 조치, 이번 시행 당시 종전후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 15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현황 도로도 건축법 기준에, 너비 기준에만 맞으면 건축법 도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판결문의 일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76년 2월 1일 이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던 도로의 경우에는 폭 4m 미만의 도로와 달리 시장 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였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하였던 거죠. 건축법이 1976년 2월 1일 개정 시행되면서 모든 도로는 허가나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하여야만 건축법 도로가 되었고, 그 부칙에 그 전에, 그러니까 76년 1월 31일까지 너비 4m 이상의 현황 도로는 건축법 도로의 지정이 없어도 건축법 도로라고 대법원이 유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현황 도로는 1974년 공장 허가를 위해서 스스로 개설한 4m 이상의 도로이므로 그 포장 여부 및 소유권과 상관없이 이미 건축법 도로가 된 것이므로 지적도의 도로를 말합니다.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아니라 지적법의 도로는 이미 건축법 도로가 된 것이므로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능력이 필요 없는 공도가 된 것인데, 이 현황도로가 사유라고 하여 사용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그 사유지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 당시 지자체장은 공장 허가를 하면서 이 진입로에 대한 토지가 접한 이 진입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진입도로에 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 주민들 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곳이었고, 이미 기존의 마을길이 있었던 곳이면 그 대체도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책임이 허가권자한테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지금의 이 분쟁이 되는 사용량이 필요하다는 이 도로를 기부 체납받거나 적어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서 공도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간의 분쟁을 예방하였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제한하거나 제한되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법조문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 57조 4항 개발행위허가 조건,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필요한 도로가 현지 여건상 일반의 소통에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그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민원 등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 있다.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보면 기부 체납 시설은 개발 사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기부 체납 시설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관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개발 사업 대상지 내나 또는 외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은 기부 체납을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도시계획법 등의 개발 허가 또는 건축법에 협의하는 절차 규정이 없어서 이런 현황 도로가 발생하였다면 이 현황 도로를 공장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라고 허가권자가 판단하였다면 당시 허가권자는 이 현황 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각서 등 근거를 남겼을 것입니다. 대법원 96-20581. 왜냐하면 당시 이 현황 도로, 제가 현황 도로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를 말합니다. 당시 이 현황 도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입법 취지에 따라 엄격한 전용 허가 기준을 적용하여 허가되었을 것이고, 또한 임야를 도로로 형질 변경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전용하여 지적법에 의한 도로로 지적 정리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지목을 도로로 바꾸고 형질 변경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공공성이 없는 것은 허가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개발 제한구역법도 그렇고 산지관리법도 그렇고. 그러나 그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사유지라고 해서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장이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도로 여부를 실제 현황으로만 판단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1974년 개발 허가 이후에 이 지적도 도로 일부가 형질이 도로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당시 도시계획법, 산림법 등에 의한 적법한 도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도로로 형질 변경하면서 그 설계 도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했을 텐데 허가권자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준공시에 전체 면적을 도로로 지목 변경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준공시에 허가권자가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서 일부가 형질 변경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전부가 74년에 형질 변경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자동차 통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부가 도로가 아닌 임야 형태로 남아 있었다면 그것은 도로라는 것이죠. 개발행위 허가의 기반시설인 진입로이고 건축법이 요구하는 건축법 도로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준공 때 잘못됐다면 허가권자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허가 신청하는 주민한테 그 잘못을 해결하라고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 도시계획법의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 허가 기준과 허가 신청 서류를 살펴보면 당시 허가서의 부관, 즉 여러 부관에 조건이 있었거나 또는 도로 소유자로부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받았던 문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정보공개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황도로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219조의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을 통하여 건축법 도로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1루 15802 2011-9992에 의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는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만 있으면 허가가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사용승낙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그러나 허가권자가 주민들을 위하여 이 사유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법률로 제한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편이 차라리 옳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을 하였다면 당시 도시계획법의 엄격한 입법 취지에 맞게 시공했을 것이고, 또 1974년에 개설된 도로이므로 이미 건축법 지정 도로가 되었을 것이며, 이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기득권도 보호해야 하므로 이 도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 공도로라고 판단해서 사용 승낙 없이 허가하여야 하고, 추후 그 현황도로 소유자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당시 허가서 등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시 현황도로 소유자에게 적당하게 보상해서 주민들 간의 분쟁을 없애는 것도 지자체장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황도로에 대한 통일된 국토부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